이거는 학습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추론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디자이너들, 수많은 영화 제작자들,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이 영상을 만들려고 틱톡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수십가지 막 계속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습은 요만큼 일격하면 한 방에 끝나지만 추론을 할 때 매번 요청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GPU를 소요할 텐데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최근에 오픈 AI에서 소라 관련해서 블로그를 하나 썼죠.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또 이제 영상을 내놓으면서 디자이너로부터 이제 한정적으로 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으로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팩토리얼 펀즈라는 곳에서 이 소라라는 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엔비디아 GPU 그러니까 H100 기준으로 수십만 대가 더 필요할 거다라는 이제 합리적인 예측을 한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영상 생성 AI에 활용되어야 할 GPU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와닿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거 설명드리면서 또 소라의 원리와 함께 정량적인 숫자가 또 이게 와닿아야지 이 아직도 GPU가 훨씬 모자라겠구나. 앞으로 HBM이고 메모리도 엄청 모자랄 거고 이제 AI 시대가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픈 AI 블로그에 가보시면 이렇게 소라 First Impressions 해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로부터 이제 좋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임프루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거는 직접 가서 보세요. 제가 이걸 굳이 틀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봐보시기 바랍니다. 좀 인상적인 거는 이제 영상들도 사실 좀 예쁘게 디자이너들이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코멘트들이 좋았어요. 여기 보세요. 자, 소라가 오래된 것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불가능한 아이디어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때 가장 강력하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할 때에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측면에서 촬영을 하려면 굉장히 국한된 환경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소라는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되니까 이거 자체가 상업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한 사람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죠. 학습 데이터라든가 저작권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내주고 거기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영상을 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소라라는 방식도 이 스테이빌리티 AI나 피카랩에서 만드는 것처럼 디퓨전 모델을 사용했죠. 근데 이 디퓨전 모델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우리가 이제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확산하면서 쫙 퍼지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잉크색으로 바뀌어 버리게 될 텐데 그렇게 이게 노이즈를 이렇게 막 섞어가는 방식을 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학습시킬 때도 이렇게 노이즈를 지금 저렇게 노이즈를 쓱쓱쓱 넣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미지를 생성해낼 때는 역으로 저렇게 완전 잡음 상태에서 점점 더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비디오로 여러 프레임에 의해서 만드는 식으로 하는 것이 영상을 생성하는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하나하나 픽셀마다 뭔가를 다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은 이미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어떤 학습도 필요하고 추론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바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논문이죠. High Resolution Images with Latent Diffusion Model. 원래 디퓨전 모델에서 레이턴트라고 하는 개념을 넣은 건데 이게 뭐냐. 그리고 오늘 제가 엔비디아 GPU가 얼마나 많이 쓰여야 하는지를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것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동영상이건 이미지건 엄청나게 엔비디아 GPU가 많이 쓸 수밖에 없겠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라는 논문 자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이미지 생성한 거에서 이 디퓨전으로 이렇게 확산하면서 점차 이미지를 뽑아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레이턴트라는 일종의 압축된 공간으로 좀 후려쳐가지고 좀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핵심적인 정보만 추려가지고 디퓨전을 해봤더니 그렇게 해도 잘 되더라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지를 그렇게 생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픈 AI의 소라도 이 레이턴트 모델을 가져와서 쓰는데 이것과 동시에 이 논문 Scalable Diffusion Models with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에 트랜스포머, 우리 LLM, 챗GPT 같은 그러한 구조를 도입한 형태가 될 겁니다. 흔히 DIT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모델은 그러니까 기존의 디퓨전 모델과 트랜스포머를 합친 거예요. 보통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제 유넷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카메라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유라는 오리지널 영상 올렸으니까 요거 보시면은 유넷 관련된 요 내용들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방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 대체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성능이 잘 나오더라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이 논문에서의 핵심은 트랜스포머도 이게 규모를 GPT 3.5도 그렇고 4도 그렇고 이 파라미터 수를 굉장히 크게 하면 할수록 성능이 잘 나오잖아요. 동영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컴퓨팅에서 더 4배, 32배로 하면 할수록 강아지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게 생성되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이미지 생성, 동영상 생성에서도 스케일링 법칙을 따른다. 즉 이걸 크게 하면 할수록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거를 밝혀낸 논문이다 보니까 트랜스포머랑 기존의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요걸 합쳐가지고 뭔가 소라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소라의 기본적인 기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소라의 방식을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까?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데 썼다고 했죠. 요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따져가 보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계산량이 필요한지를 역산을 해가지고 엔비디아의 GPU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 거다 라는 걸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팩토리얼 펀드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논리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숫자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먼저 이 영상 생성 AI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와 영상들을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습에 걸리는 계산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소라의 비디오 생성 같은 경우에는 60초로 제한이 되어 있죠. 1분입니다. 근데 영상이 이제 초당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조금 이제 엄청나게 빠르지 않고 한 24프레임 정도로 초당 24프레임 정도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초당 24프레임을 60초 동안 하니까 총 1440개의 프레임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논문 디퓨전 모델 위드 트랜스포머 모델 있잖아요. 트랜스포머를 했을 때 레이턴트 압축률을 8배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8배라고 가정하면은 1분 동안 영상을 만들 때에 대충 180프레임 정도의 이미지를 계산하는 양을 가지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0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우리가 1분 동안 만들어내야 될 이미지가 대충 180프레임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은 여러분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디퓨전 모델 두 번째 논문 있잖아요. 거기에서 있는 모델에 있는 계산량 대비 180배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한 이미지 생성할 때에 어떤 DIT 모델이 있을 때의 계산량이 있다면 거기 곱하기 180을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IT X라지 모델을 봤더니 10에 21승 플러스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6.75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을 때 얘기를 한 게 되겠는데 약간 그 팩토리얼 펀즈라는 곳에서는 6.75배 너무 작은데 아마 소라는 한 200억 개 정도 될 거야 라는 뭐 단순한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배 될 거다라고 해서 180배에 30배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자고 보면은 180배도 있고 이제 30배도 있고 거기에다가 10에 21승 각각이 이미지 생성할 때마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소 4배가 더해질 거고 최대 10배가 된다라고 이제 계산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학습을 할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두 번째 논문에서 사용한 그 모델 이미지 생성할 때의 모델의 데이터셋보다 한 10배에서 100배 크기 정도 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한 다음에 어떤 거는 이미지로 생성하고 또 절반은 비디오로 생성한다는 특정한 가정하에서 50대 50으로 가정해가지고 대충 후려쳐서 보니까 한 4배에서 10배로 추정을 한 게 맞겠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곱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미지 반 비디오 반 하니까 180개에서 2로 나누고 이렇게 한 것들이 있는데 여튼 대충 봤을 때 1.1에서 2.7 10에 25승 플러스까지 가는 요러한 계산량이 추정이 되더라. 정말 이제 간단하게 계산이 된 거죠. 근데 뭐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동영상 AI 모델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고 우리가 24프레임이라고 이제 단순하게 본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충 범위를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이제 값들이 있으니까 이 플랍스를 엔비디아 HBM의 계산량을 단순히 그냥 나눠봤어요. 이것도 이제 뭐 문제가 있죠. 원래라면 HBM 같은 것도 아무리 밴드위스를 쭉쭉쭉 쏘아준다고 하더라도 병목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전체 계산량에 대해서 1분 동안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만큼 많은 계산량이 필요한데 이거를 단순히 H백이 커버하는 계산량으로 나누니까 이러한 계산값이 나온 거예요. 1개월 동안 H백 4000개에서 10,000개를 계속 돌려야지만이 학습이 되더라 라는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들이 H백, 엔비디아 이런 걸 10,000개씩 막 이렇게 사가잖아요. 물론 LLM을 돌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사가는데 영상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개월 동안 내내 돌려서 학습을 얻는 거니까 학습만 보면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학습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추론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디자이너들, 수많은 영화 제작자들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이 영상을 만들려고 틱톡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수십 가지 막 계속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습은 요만큼 1개월 하면 한 방에 끝나지만 추론을 할 때 매번 요청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GPU를 소요할 텐데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 이전에 있던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과 소라 영상 생성의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빨간 선이 그냥 이제 학습을 할 때에 드는 계산량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이미지를 생성하면 할수록 점차 추론에 해당하는 거는 계속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할 거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DIT 모델 같은 경우에 총 250단계의 확산 단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각 스텝, 확산 단계의 스텝마다 524 곱하기 10의 9승 플러스라는 요 정도 수치의 값을 계산량으로 쓰이니까 이걸 단순히 곱하면은 한 131 곱하기 10의 12승 요 정도 규모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계속 이제 이미지를 생성한다 치면은 여기 요 지점 750만 개 정도 이미지를 생성해냈을 때의 학습했을 때의 계산량과 동일해집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계속 추론을 하게 되니까 추론 계산을 할 때의 용량이 훨씬 더 지배적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라의 경우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소라 경우는 이 이미지 생성할 때보다 30배에다가 180배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이 낮은 범위에서 높은 범위 각각 이렇게 끄어서 보면은 요 지점과 요 지점을 보면은 1분짜리 영상을 생성할 때에 1530만 개부터 3810만 개 요만큼 생성을 하면은 그 이후부터 훨씬 더 추론이 많아진다. 즉 추론은 계속 생성이 될 거니까 3천만 개 금방 생성하지 않겠습니까? 디자이너들 한 개, 두 개 몇 번만 시도하더라도 3천만 개 그냥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학습도 학습이지만 추론에 있어서 엔비디아 GPU 혹은 다른 GPU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역산을 해보면은 결국 H100 한 개가 1시간 돌면은 영상을 5분 생성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유튜브에 올라가는 동영상이 4,300만 분이라고 하거든요. 4,300분이 아니라 4,300만 분이요. 이 4,300만 분 중에서 소라를 통해서 생성된 영상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재밌는 게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출력이 많아지면 많아짐에 따라서 이 계산량이 얼마나 많아지냐를 요거 지금 세로축이 지금 지수승입니다. 15승, 17승, 19승 이렇게 많아지죠. GPT-4와 라마 요것보다도 몇 배 수준입니까? 거의 뭐 1000배 수준 아닙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생기니까 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M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량,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전기요금이 필요할 거고 발열도 많이 발생할 거고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GPU도 정말 많이 필요할 거고 걔네들이 막 돌아가면은 엄청나게 열도 많이 받고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이러니까 막 데이터 센터도 지금 PUE 낮은 거 1에 가까운 1.0에 가까운 그런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H100이 이제 1시간 돌리고 나면 5분의 비디오가 생성되니까 하루에 H100이 120분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틱톡이랑 유튜브 각각의 소라로 만든 영상이 얼마나 침투될 수 있을까를 가정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침투율이 50%다. 틱톡은 이제 1분짜리 짧은 거니까 한 절반 정도는 만든다라고 치고 그러면은 하루에 1700만 분이에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15%라고 한 게 유튜브 전체 긴 영상 중에서 한 15%라고 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하루에 1070만 분, 대충 1000만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1000만 분이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H100이 몇 개가 필요하느냐, 이건 단순히 계산으로만 나눈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메모리 병목이라든가 HBM 더 좋은 거 쓰고 이런 거 다 계산 안 했어요. 그냥 계산량만 그냥 단순히 따졌을 때에 89,000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메모리 병목도 있을 거고 시간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는 시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이 GPU를 많이 깔아놔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한 번에 또 이제 생성이 잘 안 되겠죠. 디자이너들이 계속 이렇게 해보면서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한 번 더 해볼래 막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2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H100이 72만 개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게만 계산을 해도 이렇게나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H100과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메타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각자가 자기의 자체 추론 칩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앞으로 LLM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생성을 해야 될 거고 수많은 것들을 AI를 통해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AI 에이전트로 이제 윈도우에 다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온 디바이스로 좀 이제 옮겨 놓고 나머지 데이터 센터들은 또 자체 칩 설계한 것과 동시에 뭐 이번 나온 블랙웰 같은 것들도 넣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영상은 시작도 아니잖아 사실. 아직 출시도 제대로 안 했어요. 이게 열리면은 진짜 얼마나 많은 GPU가 쓸 것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몸으로 느껴보시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AI는 이제 시작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소라 같은 걸로 이렇게 감성적인 이런 영상들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정말 쓸모가 있다라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영상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영상 제작을 못하는 것들도 저런 식으로 손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정말 놀라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펼쳐진다고 하면은 AI 그리고 GPU 지금 쇼티지 더불어서 뭐 HBM 쇼티지 뭐 온갖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납득이 되는 숫자 정리 내용을 살펴보고 나니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붐이 엄청나게 세게 올 것만 같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